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미증시 먼저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설마 했는데 PC가 나온 다음에 좀 PC에서 좀 괜찮게 움직여줬고, 다시 금요일날 우리가 쉬었죠. 우리가 이제 3월 1일, 3일절 때 이제 좀 쉬는 바람에 이제 목금 이제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는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앞전 고점도 돌파를 했고, 예전에 코로나 때 움직였을 때 가장 높았던 이 구간도 돌파를 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서 여기가 이제 신고가가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특정 섹터에서 끌어올렸거든요. 사실상 뭐 이제 엔비디아랑 이제 AI 관련주들로 이제 전부 다 끌어올렸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거는 계속 있어요. 뭐 그 부분은 좀 이따 뉴스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고점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눌리더라도 좀 크게 볼게요. 다시 눌리더라도 이제 16,000포인트, 가장 중요했었던 자리가 16,000포인트였어요. 여기서 16,000에서 계속 돌파가 못 일어났던 그런 구간이에요. 눌리더라도 16,000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랬을 땐 다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자, 하지만 여기 16,000을 지지 못하고 만약에 20선까지 이탈을 한다. 그때는 이제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현재 나올 만한 재료들은 다 나왔고, 뒤에서 다음 주 이제 있을 내용 중에 이제 연준에서 이제 얘기하는 뭐 파월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뭐 실적도 따라오면서 이제 AI가 달려가다 보니까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반대로 이 국장 같은 경우는 실적이 따라오면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고점, 앞에 있었던 고점, 그리고 고점, 이 고점을 한번 갱신은 했어요. 한번 이 윗꼬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윗꼬리가 나타났는데, 이때도 뭐 외국인이 이탈했다거나 수급이 이탈한 그런 모습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지난 미증시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강하게 올라왔다 보니 내일 있을 국장은 분명히 갭을 띄워서 가겠죠. 갭 띄운 다음에 그대로 내려 찍을 거냐, 아니면은 하루 종일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 수급이 외국인이 이탈했을 때 이제 좀 문제가 되거든요. 보통 외국인이 꾸준히 모으다가 수급 이탈이 나오는 게, 왜 미증시가 좀 굉장히 잘 나왔을 때, 그럴 때 갭을 갖다가 띄웠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던지는 케이스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이제 중요해졌다. 여기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 받쳐준다면은 추가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뭐 저 PBR로 올리든 뭐 밸류업 이제 뭐 ETF 이런 걸로 끌어올리든 뭐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도 국장도 역시나 미국이랑 비슷하게, 미국은 AI로 올렸다면은 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 PBR 그리고 뭐 밸류업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꾸준히 올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자금 추이를 보더라도 생각보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포모장이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더 갈 수는 있어요. 더 갈 수는 있는데, 자, 개인들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장이 이제 2700 찍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증시도 이제 신고가 찍었다, 그리고 비트코인 뭐 신고가 찍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국장이 많이 눌렸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2월 초만 하더라도 51조 정도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53조, 뭐 54조, 그 다음에 뭐 54조에서 56조까지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56조까지 이제 개인들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뭐 미장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당연히 국장으로 오시겠죠. 자, 국장에서 뭐 이제 살만한 것들이 아직은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자금들이 만약에 외국인이 이탈했을 때 그걸 받아주기만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나쁘지 않은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포모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계속 보는 게, 앞전에 이제 신용 같은 경우에도 17조대에서 지금 이제 18조 5천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신용도 조금 많이 끌어다 쓰기 시작하는 위치이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들어오는 위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국장을 봤을 때는 중요한 자리가 2670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이걸 넘어서고 2700을 터치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2700까지도 한번 터치하고 눌리지 않을까. 자, 그랬을 때는 국장은 여기 2700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자, 요 자리니까 2700 터치하고 눌림 받았을 때, 자, 2670 정도 또 지지하고 또 그러고 움직이는 요러한 방향이면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뭐 끌어올리는 주체가 이제
섹터 자체가 이제 좀 특정 섹터에 좀 쏠리다 보니까 그건 좀 아쉬워요.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 섹터로만 끌어올릴 거냐, 아니면은 중대형주로 좀 갈아탈 거냐, 뭐 그러면서 중소형주까지 조금 훈풍이 좀 불 거냐. 자,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장은. 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PC이다. 결국은 PC 물가가 연준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목요일날 저녁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미증시도 목요일부터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미증시도 목요일부터 움직였으니까 자, 요 구간에서는 쉬어가는 모습들, 그 구간만큼만 국장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국장이 좀 양호할 거다. 다만 이제 갭을 얼마만큼 뜨냐에 따라서 무너뜨리고 갈지, 아니면은 갭이 별로 안 뜨는 게 전 차라리 좋아요. 갭이 한 0.5 정도만 뜨고 그러고 하루 종일 끌어올리는 게 시장에는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그런 움직임이면은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이제 PC 물가가 나왔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2년 만에 사상 최고치, 뭐 코로나 때보다 더 높이 올라갔죠. 자, 코로나 때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기도 했어요. 솔직히 AI 쪽은 뭐 이제 HBM 쪽 이런 쪽,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애들, 그리고 메타 실적들이 전부 다 코로나 때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실적을 뒤집어 엎는 실적들이 23년도에 막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4분기엔 더 잘 나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도 솔직히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국장은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기에는 실적이 조금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에요. 21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말기쯤에 그때 실적들이 지금 따라오느냐 했을 때는 그때 실적이 지금 못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장이랑은 조금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실적을 갖다가 기반으로 좀 움직여줬고, 그리고 기대감도 같이 깔려 있다. 어쨌든 간에 P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냐 봤을 때는 예상치에 그냥 부합한 거예요. 엄청 좋게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우려스러웠던 게 CPI에서도 예상치보다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PC는 그래도 소비 미국의 소매 판매 쪽이 좀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얘는 조금 그래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얘가 조금 더 낫긴 했어요, PC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월 수치를 보게 되면은 지난 동기 대비로 했을 때 2.8% 올라가지고 전달에 2.9% 상승한 것보다 어쨌든 둔화했어요. CPI 같은 경우는 옆으로 갔거든요. 동일하게 나왔는데 P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져주는 그런 모습이었다 보니까 예상치도 2.8이었으니까 예상치에 부합했다 하면서 시장이 좀 안도하면서 조금 다시 또 추가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더라도 끌어올린 종목은 사실상 AI예요. 전부 다 AI가 전부 다 끌어올렸고, 이 AI가 뒤집어지면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케이스가 나오겠죠. 자, 근데 얘네가 우선은 실적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얘네가 계속 혼자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미증시에서는 뭐 국장이랑 조금 다르게. 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얘네가 이끌고 간다, 요 정도만 그냥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코인 쪽을 보게 되면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9천만 원을 찍고 지금 1억을 넘본다 하면서 코인 쪽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포모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나도 코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인드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다가 반감기가 아직 좀 많이 남았죠.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을 거예요, 반감기가.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계속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투자 쪽에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고, 코인 오르고 AI 오르고 나스닥 뭐 갱신하고, 국장에서는 뭐 저 PBR로 땡겨주지만 어쨌든 간에 지수도 거의 고점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넘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포모장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포모장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뭐 한 1, 2주 정도는 더 끌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1, 2주 정도는 거의 뭐 정신 나간 듯이 한번 더 끌어올리면서 거기서 이제 좀 어떻게 돼야 될지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온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달려들기에는 저는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봐요. 특정 섹터로 지수를 올렸고, 코인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지금 알트까지도 이제 넘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AI로 끌어올렸고, 국장 같은 경우에는 저 PBR로 끌어올렸고, 옆에서 코인이 같이 이제 푸시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증시에서는 셧다운 얘기가 있었어요. 셧다운 얘기가 있었는데 뭐 크게 안 다뤘었던 거는 분명히
어차피 또다시 이거는 임시 예산으로 또 통과할 게 뻔했죠. 그래가지고 미 하원에서도 추가 임시안을 처리했고요. 그래가지고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임시 예산안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양호한 그림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플레예요. 지금 PCE가 2.8, 그러니까 0.1 적게 나온 거거든요. CPI보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갖다 끊어내지는 않았어. 약간 요런 거에 지금 안도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표들이 전부 다 안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1월 지표가 전부 다 안 좋았어요. 사실상 CPI까지도 다 안 좋았어요. PCE는 그냥 부합하는 정도에서 다행이다라는 게 이제 드디어 한번 나온 거고. 자, 근데 2월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은 인플레가 나아질 만한 내용이 2월은 없어요. 어떻게 보더라도 2월 데이터가 이제 3월에 나오잖아요. 자, 2월 같은 경우에 홍해 이슈가 끝났냐? 아니죠. 뭐 아니면은 이스라엘 쪽에서 뭐 전쟁이 좀 마무리되는 그림이 있었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죠. 자, 우크라이나에서 뭐가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이 있었냐? 그런 것도 없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뭐 그럼 내려갔느냐? 오히려 국제 유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끌어올라왔죠. 자, 고유가로 이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부담이 돼요. 당연히 인플레 부담이 그것도 되는 부분이고, 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인플레는 여전하다라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증시는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시장이다 보니까 저렇게 좀 펌핑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국장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긴 해요. 자,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간에 2월 달 데이터가 나오는 3월에도 그렇게 잘 나올 가능성은 전 낮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올해 뭐 금리나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른 뭐 이제 월스트리트 다른 곳에서 이제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너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다고 보는데 이 하는 시기가 하반기냐 아니면 6월부터냐 그냥 요 차이일 뿐이고, 금리 인하를 2번 할 거냐 3번 할 거냐, 지금은 3번 한다는 쪽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2번 할 거냐, 이걸 줄여가지고 만약 인플레가 여전하다면은 그 정도 차이이지 않을까. 왜? 미국은 대선이 있어요. 미국 대선이 있는데 지금 바이든이 대충 한 5% 정도 뒤지는 중이고, 그걸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 6개월 동안 계속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공화당에서도 뭐 헤일리가 이제 바이든을 잡아줘야 되는데, 헤일리도 뭐 연패만 계속 하다 보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바이든도 대선을 생각한다면은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은 저는 계속 생각은 동일합니다. 다만 인플레는 아직은 완전히 꺾이는 게 아니고 반등의 구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는 보여져요. 이 반등이 얼마나 강할지 몰라요. 한 번에 반등을 치고 그러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2월, 3월 달은 인플레 이슈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사실입니다. 그렇게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저 꼭지에서 지금 뭔가를 좀 늘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뭐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다음 주 내용을 좀 볼게요. 다음 주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 보면은 파월 증언이 있죠. 자, 파월 의장이 이번 주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회 증언이 있습니다. 근데 시기상으로 정말 중요해요. 왜? 국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전부 다, 그리고 코인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꼭지점을 갖다 돌파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전에 있었던 그 정고점을 갖다 지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고, 나스닥이나 다우 같은 경우도 바로 직전에 정고점, 코로나 때 정고점을 갖다가 지금 살짝 넘었죠, 다들. 자, 그런 위치이고, 국장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 고점을 찍었던 위치를 넘기려는 그런 위치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투자 쪽으로 너무 많이 끌고 가게 되면은 이게 또다시 인플레를 꺾을 수 없는 시기가 또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파월이 만약에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파월이 여기서 매파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수들을 꺾어줄 만한 발언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상 3월 금리 인하 전망은 무산된 건 맞아요.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3월은 솔직히 이제 어려워졌다. 자, 5월이냐 6월이냐인데 5월도 솔직히 PC 나오기 전까지는 6월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지금은 6월 가능성을 좀 많이 봐요. 5월도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자, 그래서 6월로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늦춰졌고요. 파월이 의회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갖다 쏟아내게 되면 금리 인하 전망이 하반기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뒤로 연기가 되고, 자, 그랬을 때는 지수들은 당연히 빠지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그리고 지수들이 지금 쌍봉 자리에 굉장히 대부분 몰려 있다 보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은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막 달려들기는 좀 그렇다고 봐요. 지금 포무장이 오는 것 같은데, 저도 여러 가지 막
뭐 오픈톡도 되게 많이 좀 보고 하다 보면은 포무장이 좀 와 있는 거는 같아요. 사람들이 약간 다들 지금 아니면은 못 벌겠다 약간 요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심지어 일부 내각에서는 이제 연내 금리 인하 불발에 대한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있다. 뭐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솔직히 이거는 저는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증시 약재죠. 근데 만약에 파월이 이번 PCE가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2.8이 나왔잖아요. 2.8이 나왔으니까 2.9에서 2.8로 내려왔으니까 긍정적은 아니어도 매파적이면서 다시 또 비둘기파적이면서 요 정도만 해줘도 시장은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얘네가 언제 나오냐? 8월은 6일날 나옵니다. 6일날 나오고 또 7일날 나와요.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요때가 좀 중요하고, 요때가 이제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6일이면 수요일이니까 우리 국장은 월화수까지는 크게 타격이 없어요. 근데 목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목금의 움직임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 동향, 그 고용 지표들이 나오는데 우선은 1월 졸지 데이터가 좀 나오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얘네는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좀 잘 나와주면 땡큐 하겠죠. 뭐 이제 졸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이 좀 안 좋아져야 되겠죠. 고용이 뭐 좀 많이 낮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지 시장도 좀 괜찮아져요. 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뒤로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용이 좀 무너져 줘야지. 그럼 금리 인하는 그래도 6월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안 좋게 나와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8일이에요. 8일날 다 나오는데 이 졸지 데이터가 나오고 8일에 이제 고용 동향이 이제 전부 다 나옵니다. 2월 달께.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실업률하고 그리고 시간당 임금,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상 시간당 임금이랑 실업률 요거 두 개만 좀 자세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졸지랑 이제 ADP도 나올 텐데 여기는 ADP가 없네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졸지랑 ADP 나온 거 이제 8일날 전부 다 통합적으로 좀 나와준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그래서 이 고용 지표가 꺾이는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파월 발언도 나쁘지 않다라면은 저는 한 1, 2주 정도는 또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증시는 그냥 반도체 AI 쪽으로 그냥 이걸로만 달려가고 있어요. AI 반도체 고성능으로 이제 GPU, 뭐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를 AMD 정도 되겠죠. 얘네들이 지금 실적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개선이 돼가지고 정말 숫자를 갖다가 열어보시면은 와, 이게 회사야 싶을 정도로 숫자가 나오는 상태여서, 특별히 그래서 제가 미증시 AI 올라가는 거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게 없는 실체로 끌고 갔으면은 문제 있다라고 하겠는데, 정말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움직이니까 뭐 이쪽이 이걸로 끌고 올라간다면은 저는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따라서 이제 국장이 똑같이 올라간다? 그거는 조금 이해는 좀 안 돼요. 실적이 안 따라오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더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 따라 가지고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메타 어디 갔어? 메타는 얘기는 없네요. 메타부터 해가지고 많죠. 자, 이쪽 애들이 이제 좀 끌어올라가 주는지 그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파월 입이 가장 중요하고, 고용지표도 파월이 만약에 매파적으로 나왔더라도 고용지표에서 꺾어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래도 안도를 하면서 다시 또 방향을 다시 틀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월이 만약에 매파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아까 전에 나스닥 16,000포인트 한번 찍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하지만 고용지표에서 좀 좋게 나온다 그럼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에서 16,000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6월 같은 경우에는 52% 정도 보여주고 있고, 앞에 있는 이제 5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거의 동결이에요. 그러니까 5월에도 이제 금리 인하는 어렵다, 6월에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뭐 한은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이제 6월 달에 뭐 5월부터 좀 내용을 좀 보고서 7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언제나 계속 인플레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당장 확실하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국내나 미국이나 전부 다 6월, 7월에는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예상치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슈퍼하이로 있죠.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이제 거의 확실해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하고 헤일리가 이제 경선을 붙게 되지만 여기서는 헤일리가 분명히 질 게 뭐 거의 확실시해요. 지금 열 몇 번을 했는데도 계속 졌고, 헤일리가 이제 자기 고향에서 했는데도 거기서도 졌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가 될 가능성은 높고, 바이든도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 때리면은 당연히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상 이렇게 둘이
이번 11월 되면서부터 이제 대선을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트럼프가 지금 좀 더 우세하다. 요 정도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쪽 이슈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뭐 휴전을 하니 많이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스라엘이 뭐 조금 약간 사인을 안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이 보급품을 받으러 온 가자 주민한테 발포를 했다고 합니다. 뭐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 근데 그러면서 사망자가 110 몇 명인가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을 이렇게 사살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조금 푸시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휴전안에 결국은 동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건 아니라고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휴전안을 놓고서 동의를 안 하고 있었는데, 민간인을 좀 때린 거에 대해서 여기저기 EU부터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하도 말이 많다 보니까 우선은 휴전에 살짝 동의하는 모습이고, 하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렇게 민간인을 때리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얘네가 이제 오케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지 않을까, 휴전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하마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계속 이스라엘이 휴전안을 갖다가 거부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동의가 왔는데 이번에 이걸 안 받아들인다. 근데 하마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휴전안이 나온다, 뭐 한 40일 정도 휴전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홍해 쪽도 같이 좀 조용해지는지, 홍해 쪽이 좀 조용해져야지 인플레 이슈가 좀 깔아앉거든요. 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해 쪽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만약에 휴전이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양호해진다, 시장에는. 자, 그리고 홍해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홍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수출, 이거죠. 여전히 지금 계속 선박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가져왔고요. 근데 지금까지 공격을 해왔지만 선박이 침몰한 적은 없었어요. 침몰까지 나온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침몰을 했답니다. 침몰을 하면서 홍해 근처에 환경 재앙이 좀 현실로 되면서 굉장히 좀 해안 구역이 좀 안 좋아졌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침몰까지 할 정도로 여전히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는 홍해 불안 때문에 국내 수출에도 경고등은 계속 들어와요. 아무래도 물류비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당연히 물류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걸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고, 정부도 뭔가 좀 이제 플랜을 좀 가동하겠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힘든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홍해가 좀 조용해져야 된다. 홍해가 좀 조용해져야지, 뭐 한국만이 아니에요. 이 수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홍해 때문에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인플레가 계속 걱정이 계속 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좀 끝나야 되는데, 그게 얘네가 끝나려면은 최소한 이스라엘이 끝나더라도 홍해는 계속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 후티 반군들이. 근데 이스라엘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휴전이라도 좀 해주면은 홍해에서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자, 어쨌든 요것 때문에 지금 인플레 이슈는 계속 꺾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도 그렇고 여기도 좀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돼야지 유가도 좀 빠지고, 그리고 물류비도 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플레가 좀 빠질 거고, 원래 빠지던 속도로 다시 빠지려고 할 거고. 자, 그리고 전쟁이 좀 쉬어가면은 그런 부분에서 또 크게 대외적으로 좀 변수가 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좀 휴전을 하면서.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3월 정도 저는 기대는 하고는 있지만, 푸틴이 이제 어차피 재선이 뭐 확실하니까 푸틴이 재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뭔가 좀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자, 또다시 좀 강경한 좀 모습을 좀 보였어요. 서방에서 이제 우크라 파병론을 갖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 마크롱이 이제 파병 이야기 좀 하면서 그게 조금 이제 돌았었는데, 자, 그 내용을 듣고서 이제 푸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좀 강경하게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핵전쟁 위험을 갖다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파병을 한다는 거는 핵을 쓸 거다 라면서 핵으로 또 한번 또 위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간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또 계속돼서 좀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3월에는 좀 진정이 될까라는 부분들이 좀 기대는 있지만 조금 멀어지지 않았냐, 핵까지 얘기했으면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끝날 징조가 안 보입니다, 아직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내용 중에 중국 양해가 이제 하루 남았어요. 내일부터 중국 양해가 시작이 되는데, 자, 뭐 대선을 앞둔 미국을 겨냥한 입장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미국을 막 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움직임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신중한 모습, 그냥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선 관련에 대해서 언급은 좀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요. 괜히 지금 미국을 때릴 이유가 없거든요. 중국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미중 간 갈등을 더 만들어내가지고 더 힘들어질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중국은. 그래서 조용히
미중 협력을 갖다 강조하면서 우리 좀 도와줘라. 약간 요런 식으로 좀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은. 중국 지금 상황이 안 좋죠. 자, 그래서 이번에 양회 때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자, 중국이 5달 연속 경기 수축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침체로 계속 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국내도 지금 소비가 굉장히 줄면서 뭐 소비자 물가지수는 빠지는 건 맞아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빠지는데, 자, 중국이랑 비슷하게 빠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빠르게 빠지고 있거든요. 미국보다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고 해외 웬만한 국가들보다 빠르게 빠지니까 뭐 금리 인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지만, 그 이유는 하나는 소비가 줄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고 침체로 가고 있다는 거는 비슷해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근데 이제 침체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걸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정부에서 이제 부양책을 보통 때려요. 국내 같은 경우도 소비자 물가지수 좀 더 빠지게 되면 분명히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왜? 소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양회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 뭐냐? 부양책이 나올 겁니다. 어떤 거? 소비 쪽으로도 나올 거고 증시 쪽으로도 또 이제 증권 뭐 거래세를 갖다 줄여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또 증권도 좀 주식도 좀 살리겠다고 나올 거고 소비도 살릴 거고 부동산 쪽도 이제 혜택들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부동산을 갖다가 버틸 수 있도록 뭐 대출을 갖다가 조금 줄여준다거나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거고 금리도 인하하죠. 중국은 금리 인하까지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든 소비를 갖다 살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얘네가 살아나든 말든지 간에 이렇게 풀어준다면은 인플레는 또다시 3월 동안은 올라가요. 어쨌든 간에 소비 쿠폰을 뿌릴지 뭘 뿌릴지 모르겠지만 소비가 조금이라도 살아나거든요. 보통 양회를 하고 나면은 한 달 정도는 소비가 좀 살아나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 우려가 계속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돈을 써버린다 라고 했을 때는 3월달 인플레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걸 한다고 해서 얘네가 막 바로 부양을 요거를 낸다고 해서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많은 부양책을 냈는데도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을 때는 소비가 어쨌든 그나마 일시적으로 잠깐 꿈틀거리면서 살아나요. 그랬을 때는 인플레 우려를 갖다가 중국이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요런 정도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 우려는 지금 계속 깔려 있어요. 인플레 우려라는 게 악재는 지금 바닥에 지금 깔고 가고 있어요. 바닥에 깔고 가는데 이 위에서 AI라는 애들이랑 자, 비트라는 애들, 비트코인 코인 쪽 애들이랑 얘네들이 지금 시장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고, 국장 같은 경우에는 저 PBR이라는 애들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쫙 몰리면서 그걸로 이제 끌고 가고 있어요. 특정 종목들, 특정 섹터에서 지금 이제 끌고 가다 보니까 시장이 갑자기 포모가 오게 되고, 자, 그랬을 때는 어디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꺾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얘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얘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는 좀 수치상 좀 왜곡된 게 좀 있어 보여요. 국장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숫자가 나오지 않고서 저렇게 지수를 올리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10년 국채금리를 보게 되면은 다행인 거는 10년 국채금리가 와 진짜 이 구간을 넘지 않았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4.35였거든요. 4.35. 여기 4.35는 진짜 넘지 말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살짝 터치를 한 다음에 빠지는 모습이었었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거 없이 PC가 나온 다음에 나름 그래도 꺾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위치는 앞전에 있었던 고점 자리를 갖다가 지금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한번 지지했었던 자리. 자, 그래서 결론은 4.19 정도 되거든요. 이거 깨고 최소한 못하더라도 4.17까지만 좀 내려가주면은 한번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좀 빠져준다면은 대략적으로 4%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대략적으로 요 라인을 봤을 때는. 자, 그래서 4%까지 우선 내려와주면은 시장은 그래도 좀 안도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분명히 파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발언에서 나오겠죠. 파월 발언에서 좀 움직임이 세게 나올 거고, 고용지표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환율을 보게 되면 환율 같은 경우에 박스권 움직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뭐 1320 정도, 여기가 1320이거든요. 여기가. 자, 이 위에서 움직임이고 요걸 내려와야지 국장도 좀 안도를 하면서 좀 강하게 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이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리지만 특정 섹터만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환율이 만약에 빠져준다, 1320원 아래로 만약에 빠져준다, 국장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는 국장 전체적으로 온기가 돌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자, 그래서 환율이 우선은 당장은 중요하다. 국장은 환율 이런 상태에서 더 끌어가려면은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왔든가, 아니면은 환율이 좀 좋아가지고 수급이 외국인들이 진짜 이제 찐으로 들어오는 그런 수급들이 좀 보여진다던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대로는 이제 이 고점을 넘으면 안 되겠죠. 이 박스권의 고점 정도는 너무 안 되고 하방으로 와주는지 그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제유가는 조금 안 좋아요. 국제유가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고 넘지 말아야 될 곳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라인이 한 요쯤 됐어요. 대략적으로 뭐 80원 부근이었었는데 뭐 90 몇 점 정도가 이제 앞에서 고점, 자 여기 고점, 자 이러한 고점들이 있었는데 그 고점을 넘기는 모습이 나왔죠. 상방을 뚫고서 윗꼬리이긴 하지만 한번 건드려 줬다는 거에서 눌림이 와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유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유가가 만약에 더 올라간다 했을 때는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 또 계속 건드리기 시작하겠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깔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인플레이션 깔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은 맞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막 지수는 또 올라가네.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수를 올려낸 주체를 봤을 때는 특정 섹터에서만 끌어올렸으니까 그거 보고서 이제 막 포모 돌아가지고 이거는 왜 안 올랐지? 이거는 그러면은 저점인데 하고 막 달려들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단타 치시는 분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관망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어쨌든 다시 좀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국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분명히 갭을 뜰 거고요. 왜? 국장은 반도체 좀 움직임이 좀 강한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거의 우리가 쉬는 동안에 7% 이상 올랐어요. 대략적으로 7% 이상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쪽만 이렇게 올랐으면 반도체들이 아침에 갭을 갖다 굉장히 세게 띄우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침에 갭은 이 위에서 출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2670포인트 위에서 거의 한 1.5%막 이렇게 띄워놓고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종목들, 반도체 종목이나 아니면은 띄어진 종목들, 갭 띄운 종목들에서 외국인 수급이 막 이탈이 어마무시하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여기 진짜 뚫기 힘들구나, 여기 고점으로 하겠구나, 이거 박스권 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수급이 막 더 붙고 반도체 애들을 갖다가 스타트가 여기면은 스타트 9시부터 해가지고 3시 반까지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온다, 이러면은 시장 진짜 이제 제대로 한번 끌어올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해석할 것 같아요. 월요일 날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목에 있는 파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파월의 발언이 진짜 되게 중요해요, 진짜. 지금 현 상황을 보고서 파월이 뭐라고 할지 진짜 궁금하기는 해요. 진짜 여기서는 저도 매파적일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이 매파적으로 나올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좀 되게 궁금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들어줘서 감사합니다.